속보. 영국 결국 K9 자주포 선택. 독일산 자주포 뻥 스펙의 결국. 영국 선택에 유럽이 환호하는 이유.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가 영국 차기 자주포 도입 사업에서 독일에 밀렸다. 영국은 K9의 강점인 가성비, 가격 대비 성능과 신뢰성보다는 외교 관계 등을 고려해 독일 업체를 선택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K9은 루마니아 수출도 추진 중인데 루마니아 전망은 밝은 편이다. 업계는 이르면 다음 달 루마니아가 구매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본다. 29일 영국 국방성 등에 따르면 영국은 차기 자주포 도입 사업의 모델로 독일 KMW, 크라우스 마파이 베그만 4의 알체즈 155를 선정했다고 지난 24일 현지 시각 밝혔다. 알체츠 155 자주포는 독일과 네덜란드의 합작 방산업체 아트 갬비츠사가 개발한 복서, 차륜형 장갑차를 차체로 사용하고 그 위에 독일의 피제지 2000 자주포 포탑을 탑재했다. 영국이 도입할 자주포는 총 116문으로 사업 규모가 1조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로키드 마틴, 레오나르도 등과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를 타진해왔다. 영국은 이례적으로 자주포 도입 사업에서 별도의 입찰 공고를 내지 않고 알체즈 155를 선택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영국이 일반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고 예상보다도 빠른 시기에 사업자를 발표한 것을 보면 독일과의 외교가 판단의 주된 근거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알체츠 155는 분당 최대 9발을 발사할 수 있고 완전 자동화 포탑이 탑재돼 장약과 포탄을 자동으로 장전할 수 있다. 운용을 위해 2명의 승무원이 필요하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기존에 운용 중인 K9A1보다 성능을 개선한 K9A2 모델을 영국에 제안했다. K9A1은 분당 6발을 발사할 수 있다. 포탄은 자동으로 장전되나 장약은 탑승한 병사가 직접 손으로 채워 넣어야 하며 운용에 5명의 승무원이 필요하다. 이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K9A2 모델의 발사 속도를 분당 9발까지 높이고 완전 자동화 포탑을 탑재해 승무원을 3명으로 줄일 예정이었다. K9과 알체즈 155의 또 다른 점은 바퀴의 형태다. K9은 무한궤도가 탑재된 궤도형 장갑차다. 탑재되는 포탄과 장갑 등의 중량 제한이 적고 야지 들판이 넓은 지대, 기동성이 비교적 높으나 잦은 정비가 필요해 실제 가동률이 낮아진다는 단점이 있다. 알체즈 155는 원형 타이어가 달린 차륜형 장갑차다. 평지와 포장도로 기동성이 우수하며 운용, 정비 유지 비용이 저렴하다. 다만 궤도형보다 차체가 높아 적의 공격에 더 쉽게 노출될 수 있다. 알체츠 155는 현재 기동 중 사격이 가능한 유일한 자주포로 알려졌다. 차륜형 자주포는 발사 시 충격 흡수가 궤도형보다 불리해 별도의 지지대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으나 알체츠 155는 차체의 안정성을 높여 이런 문제를 해결했다. 영국은 독일과 알체츠 155를 공동 개발해 향후 10년 안에 실전 배치하고 수출할 계획도 짜고 있다. 이에 알체즈 155가 향후 자주포 시장에서 K9의 경쟁 상대로 부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K9은 1조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루마니아 자주포 사업의 최종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다. 현재 독일의 피제치 2000, 튀르키의 T155 퍼티너를 제치고 K9이 유일한 사업 후보자로 남았다. 루마니아는 앞서 K9을 도입한 폴란드처럼 우크라이나 국경이 맞닿아 있어 빠른 납기와 가성비가 강점인 K9을 도입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클라우스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은
지난 22에서 25일 방한해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방산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방위사업청 등은 현재 루마니아 정부와 마지막 세부 사항을 놓고 협상하고 있다. 루마니아 현지 언론 등은 내달 22에서 24일 루마니아에서 열리는 방산 전시회 베스트 2024에서 K9의 최종 구매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방산 베스트셀러 K9 자주포 오우여다. 올해도 K방산이 잘 나간다. 지난해 놓쳤던 수출 200억 달러 달성이 올해는 무난할 전망이다. 수출국도 확대 일로다. 한국이 방산 강국으로 자리 잡아간다. 특히 K9 자주포는 수출 베스트셀러로 꼽힌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루마니아와 지난해 휴대용 대공 미사일인 신궁에 이어 지난 9일 K9 자주포 53은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탄약 운반차인 K10 36대를 포함해 총 1조 3,828억 원 규모다. 2027년부터 순차적으로 납품될 예정이다. 유럽의 K방산 견제가 노골화하는 상황에서 독일, 튀르키예와의 경쟁을 뚫고 성사한 것이어서 더욱 값진 성과다. 하나는 이미 호주 수출 129대에 성공한 레드백 장갑차를 앞세워 루마니아의 차기 보병전 투장갑차 사업에도 도전할 계획이라고 한다. 루마니아가 폴란드에 이어 K방산의 유력한 무대로 떠오르는 모양새다. K9 자주포는 이번 계약으로 수출 누계액이 패키지 품목을 포함해 13조 원을 넘어 최대 효자 품목 위상을 굳혔다. 수출국도 2002년 튀르키예를 시작으로 인도,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이집트, 호주, 폴란드, 루마니아 등 9곳으로 늘었다. 나토 회원국이 6곳이나 된다. K9의 자주포 시장 점유율은 70%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자주포 전차 다연장포 등 K방산의 진격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결정적인 계기다. 뛰어난 가성비, 신속한 제조, 납품 능력, 안정적인 후속 군수 지원 등이 전력 공백 보강이 시급한 북유럽 국가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는다. 유럽연합이 2030년까지 유럽 내에서 무기를 조달하는 비중을 50%로 늘린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독일, 영국 등 전통 방산 강국들조차 K방산을 따라잡지 못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매년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데는 높아진 K방산의 위상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K방산의 수주 잔고는 현재 50조 원을 돌파했다. 윤 정부가 목표로 하는 2027년 4대 방산국가를 향해 착실히 전진하고 있다. 최근 북한 무인기를 잡을 한국형 스타워즈인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1, 가 양산 준비에 들어가는 등 무기체계도 선진화돼 간다. 정상들의 비즈니스로 불리는 방산은 원전처럼 민감하고 복잡한 국가 간 초대형 거래다. 정부의 금융, 외교 등 전방위적인 뒷받침이 절실하다. 3. 국내 기술로 개발하는 국산 장거리 함대 공유도탄. 지난해 12월 1일 동해상에서 강감차남이 SM-2 함대공 유도탄을 발사해 고속 접근하는 대공무인 표적기를 명중시켰다. 국방과학연구소 해양연구센터에서 해상 유도무기의 과학적 실사 분석 체계를 구축해 실시한 국내 최초의 SM-2 실사격 훈련이었다. 이 훈련은 가상의 적을 정확히 맞힘으로써 성공적으로 종료됐다. 당시 필자는 방위사업청, 방사청, 대공유도무기 사업 담당으로서 우리 해군에 양질의 유도탄을 인도했다는 안도감과 함께 이 유도탄이 국산이 아닌 미국산이란 사실에 아쉬움이 남았었다. 6개월이 지난 5월 10일 한국형 이지스함에 탑재되는 국산 함대 공유도탄 체계 개발 사업이 명품 유도무기 반열에 오르기 위한 새로운 출발을 했다.
방사청은 최근 함대 공유도탄 체계개발 사업 착수회의를 열어 해군, 애들이 국방기술 품질원 오체기업체 등과 국산 장거리 함대 공유도탄 개발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 이 사업은 우군 함정을 공격하는 적 항공기 유도탄을 요격하고 해상 우회 침투 항공기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국외 구매로 도입한 SM-2 함대공 유도탄과 유사한 성능으로 국내 개발을 추진해 사업명을 함대공유도탄로 명명했다. 국내 기술로 SM-2 성능에 버금가는 유도무기를 개발하는 것이니 세상 감격이 밀려왔다. 함대공유도탄 국내 개발은 아래와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먼저, 우리 해군의 대공 전력이 강화될 것이다. 최근 주변국 대함유도탄의 장사정화, 정민화, 초음속화 등으로 위협이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 해군의 독자적인 대공방어 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국산 대공 유도무기로는 사거리가 짧은 해군만 보유하고 있었으나 이번 사업으로 장거리 요격이 가능한 국산 유도무기도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둘째, 함대 공유도탄 기술력 확보가 가능하고 운용 유지 여건이 나아질 것이다. 함대 공유도탄과 장거리지 대공미사일 L3을 기반으로 국내 개발됨에 따라 원천, 핵심, 기술을 확보할 수 있다. 이 기술을 고도화해 향후 성능이 향상된 함대공 유도탄의 추가 개발도 가능하다. 또한 국산품인 만큼 유도탄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원활한 보급 정비 등 안정적이고 즉각적인 군수 지원을 할 수 있다. 셋째, 경제적 파급 효과가 증대되고 방산 수출에 기여할 것이다. 방산업체의 애드의 기술, 부품 연구개발 역량을 제고시킬 수 있고 양산 운용 유지를 통해 방산업체의 경쟁력 제고, 방위산업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SM-2 등 유사 무기체계와 가격, 성능 면에서 우수한 경쟁력을 확보해 해외 방산시장 진출이 가능하고 함정 발사대, 전투체계 등과 패키지화할 경우 더 큰 수출 효과를 낼 수 있어 K방산의 효자 품목이 될 수 있다. 명품 유도무기가 탄생하기까지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을 것이다. 각 유관기관이 가치를 공유하고 서로 신뢰하며 어려움을 헤쳐나간다면 SM-1을 뛰어넘는 최고의 명품 유도무기가 만들어질 것으로 확신한다. 철저한 사업관리로 신뢰성 높은 유도탄을 만들어 해군에 인도하고 훗날 우리 손으로 만든 유도탄으로 동해상에서 훈련을 실시해 대공무인 표적기를 정확하게 명중시키는 그날을 기대해본다.